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진명숙, 김은혜, 최남신, 윤미원, 최동진입니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양성평등문화지원상 단체 부문을 수상하게 된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입니다. 메일을 가장 처음 받고 문자를 이제 나중에 확인하고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았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마침 저희 회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멤버들하고 다 같이 공유할 생각을 하니까 그날 밤새 기분 좋게 좀 설레도록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는 저희 우리 지역의 어떤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할 목적으로 그 지역의 8개의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과 또 4개의 여성단체, 여성기관이 연합하여서 조직한 네트워크인데요. 먼저 저희 참여한 기관들, 단체명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 산하의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은 전북, 전주, 완주, 익산, 고창, 부안, 그리고 순창, 군산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단체, 여성기관은 전북 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대학교 여성연구소,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전북 여성가족재단 이렇게 총 12개의 기관과 단체가 연합하여서 지금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저희가 결성된 저희의 출발점은 아마도 2018년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어떤 미투 운동의 자장 안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투 운동의 영향이 이제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고 연극계를 중심으로 좀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제 그 영향 속에서 어떤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재단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창작 환경은 좀 대부분 공적 재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것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좀 성평등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그 핵심 주체가 문화재단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미투가 일어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2, 3년 정도는 어떤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재단에서 좀 독자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떤 성평등 사업이나 성평등 정책을 이끌어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재단 내에 직원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의 보조 사업, 어떤 지원 사업을 받는 문화예술 단체 구성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실천이나 소극적인 대응을 한 정도였는데 그러던 중에 2019년과 202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문화디자인 자리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전국을 돌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모아서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기획해가지고 어떤 성평등 아젠다,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몇몇 이제 문화재단과 전북 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함께 그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재단 내에
성평등 감수성, 어떤 젠더 감수성을 지닌 몇몇 직원들이 우리 재단 안에서도 좀 독자적으로 좀 그 주체적으로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 그런 의지, 좀 그런 게 표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 이제 처음 구상한 사업이 그 성평등 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 다리미라고 하는 그 사업이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예술 비평학교 사업을 이제 구상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젠더 전문가를 좀 함께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전북대학교 여성연구소와 그리고 이제 은혜 씨가 몸담고 있는 그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를 합류시켜서 처음에는 이제 8개 문화재단과 여성단체가 2021년 봄에 본격적으로 그 전성넷을 출범시켜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먼저 성평등 문화예술 다리미의 그 뜻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네트워크 이 기관을 그 어떤 주름진 곳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는 기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팀을 생각을 해냈고, 그렇다면 예술비평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주름지고 평평하지 않은,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고 울퉁불퉁하고 성평등하지 않은 문화예술, 매체, 어떤 작품 이런 것들을 좀 편편하게 다려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보자, 그것을 배워보자 라는 의미에서 다리미라는 학교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개의 기관이 2021년 봄에 출범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예술비평학교였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술비평학교인가? 라고 따졌을 때 지역 내에서의 어떤 작품 안에서의 편편하지 않은 혹은 주름진 성평등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필요하겠다. 그 눈의 역할을 이런 일반 시민들이 하면 좋겠다. 지역 내의 시민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좀 돋우는 역할을 이 예술비평학교 안에서 공부하며 배웠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예술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혹은 비평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 자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알리긴 했는데, 그때 모여주신 분들이 활동가 분들이셨어요. 모두가 활동가 분들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배워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신 참가자들, 수강생들 이런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예술비평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1, 2회가 아니라 좀 길게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서 배우고 또 어떠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비평 작업을 한 이후에는 그리고 또 발표하는 합평회의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이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 이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작품, 일상, 삶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떼어서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평 활동을 하면서 혹은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평회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운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분노하고 이러한 의식 고양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활동들이 틈틈이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술비평학교 다리미가 1년 차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이어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활동가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같이 이 지역의 작품들을 같이 보기로 했었고, 그리고 또 각자 보고 싶은 작품들을 골라서 비평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이듬해에는 여러 작품들, 내가
자기가 보고 싶은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작품.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으로 놔둬서 비평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서는 같은 한 작품을 보고 여러 명이 같이 비평 활동을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지나왔는데 각자 그 매해마다 작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지역에 맞게 지역의 설정에 그 실정에 맞게 선정을 해왔던 행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술비평학교 다리미가 운영하는데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선생님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수강 어떤 분들이 이제 들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르는 것도 어렵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헤쳐왔는데 무엇보다도 8개의 문화재단의 어떤 여러 가지 뒷받침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학교 운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그 수업들을 같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담당자 분들도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 시간을 거쳐오면서 매해마다 어느 시각적인 혹은 감수성 이런 것들이 높여가거나 예리하게 벼려지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3년차 문화예술 다리미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또 저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따라잡는다는 것보다는 함께 공부하자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또 1년 동안 함께 지켜보면서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구나. 또 세상에 몰랐던 또 무시했던 그런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저도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향상된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평 작업이 지역 내에서 왜 필요했는가를 돌이켜 봤을 때 미투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젠더 감수성의 각성을 많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역 안에서의 예술 작품은 여전히 작품 안에서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도가 나가지 않은 젠더 감수성을 좀 더 상향되어서 여러 가지 작품 안에서 어떤 장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수정해야 될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오래된 낡은 어떤 가부장적인 그러한 작품들이 공연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지역 안에 있는 여성 예술가들 안에서 분출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목소리가 좀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안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평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평의 작업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역의 관객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하는 바라보는 그 작품 안에 지역 안에서의 작품을 좀 바라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수선 전시회는 그 2021년부터 시작했던 문화예술 다리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매해 젠더 관련 이슈들에 관해서 의제를 삼아서 포럼도 열어왔었고요. 다양한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것을 우리 안에서만 고민하고 나누고 또 기록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 시민, 많은 대중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8개 기관이 함께 2021년 봄에 출범을 했을 때 협약식을 맺고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출범을 했을 때 이제 5년을 약속하고
기약을 하고 걸어왔는데 마지막 해였었던 것 같아요. 2024년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협약 단계를 거쳐서 2024년까지 걸어왔는데 그 동안 걸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하고 나누지는 않았다. 그것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내부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의 담당자들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협약식의 마지막 해가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도약하는 시즌 2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속에서 많은 것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팀이 바뀌면서 오면서 이 성평등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세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와서 봤을 때 이제 앞에서 18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하고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깐의 뭔가 좀 흐지부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해왔던 활동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뭔가 발전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이 기간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면 이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쉽지가 않아서 앞으로 했던 일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같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재단에서 하얀 양옥집이라는 것들을 이제 도지사 간사를 새롭게 도민에게 하나하나 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치가 전주 한옥마을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도민에 한원하는 것이 예술가들한테 한원한다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비평들이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이 수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전 재밌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이제 민간학이라고 하죠.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기획적인 거를 다리미와 연결될 수 있는 수선이라고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각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었고 그런 와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파하고 이렇게 터져 있는 공간을 우리가 수선이라는 걸 통해서 꼬매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너무나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기획들이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 나왔고 그런 작품들이 보셨던 많은 분들께서 너무 다들 좋았다고 얘기해 주셨다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비평 활동, 워크숍, 또 포럼,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지만 그래도 단연 수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제일 재밌게 협력했던 프로젝트였기도 했고 그리고 안에서는 또 저희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밖으로는 또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시가 된 것 같아서 그 프로젝트를 뽑고 싶습니다. 수선집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된 전시가 다소 어렵게 그 성평등이라는 주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수선집이라는 재미있는 감각적인 컨셉으로 또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던 중요한 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람객 이벤트를 했었는데 너무 좋은 평들을 남겨주셨어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가 걸어온 시간에 대한 응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해서 수선 전시를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꼽겠습니다.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그리고 양성평등한 관점을 문화예술로 해석하고 창작하시려는 분들 혹은 이런 예술 창작 작품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사실은 저희 12개 네트워크 기관 중에서 8개의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재단으로 통칭하는 이제 문화예술 공공기관이었거든요. 여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저희의 그 공공기관의 기능이 단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보전하는 이런 정도에 그쳤거든요.
다만 이제 2020년 이후에 네트워크가 발족하면서 저희도 이제 네트워크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역 안에서의 어떤 이슈들을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아젠다로 발전시켜서 이것들이 지역 외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그간에 해왔던 목적들 이외에 새로운 저희도 활동의 영역이 확장됨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이 네트워크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8개의 문화예술 전문 기관들이 하나의 이슈에 집중을 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활동들을 발굴해내고 이걸 실행해 나가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각각 기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사실 다르고요. 그리고 매년 또 관계자나 담당자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이 이런 감수성들을 발현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8개 문화예술 기관의 그런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시켜줬던 게 그 4개의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 전문 기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성 기관에서는 항상 이제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해 주시고 도출해 주시고 여성 전문 기관에서는 이것들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문화재단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문화예술로 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상당히 잘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덕분에 문화재단에서도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함께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까지도 같이 투여해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5년 이상 좀 지속해 올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기관과 여성 전문기관, 여성단체 그 네트워크 참여기관에게 저희도 감사의 말씀을 대신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혹은 문화예술 기관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지역 내에서도 새로운 사례를 찾고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슈는 지역 내에서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발굴해낼 수 있는 이슈들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술의 현장에 가까이 가셔서 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문화재단에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신다면은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이게 전북이어서 가능한 네트워크였다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활동을 통해서든 또 발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일 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올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지금 자체 성평등 교육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외부 강사가 이렇게 오시면, 저희 기관들을 찾아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거나 예술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교육을 해줬었는데, 그런 교육들이 현실적인 지역에 맞는지,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되게 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 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한 비평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았을 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고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들끼리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성평등 교육하시는 분들이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교육을 받고 그걸 통해서 저희끼리 논의한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올해의 큰 목적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게 된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서야지만 또 성평등을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12월에 수선을 하면서 10개 기관이 성평등 선언문도 했고 그다음에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는데 올해 이제 또 지역에 좀 확산을 하기 위해서 순창하고 그다음에 군산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12개 기관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화에서 성평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과 그다음에 단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확산을 나가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이런 성평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좀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큰 그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좀 만나서 예술인들이 좀 원하는 이 성평등에 관련된 것들도 좀 물어보고 또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들도 좀 받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끼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드는 것을 지금 크게 목적을 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역에 안전한 성평등 문화가 정착이 되고 조성이 되면 이게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 네트워크 줄여서 이것을 같이 이끌어오면서 같이 회의했던 그 횟수를 따져보니 작년 수선집 열었을 때 기준으로 102회의 회의 시간을 마련을 했었고요. 시간상으로는 341시간 논의를 해왔습니다. 정말 담당자분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시간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한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국 최초 유일하게 수선집을 문을 연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행보도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전성넷을 통해서 일상의 시선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수상이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그 행보를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열성을 담아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전북 내에서 성평등적으로 양성평등적으로 안전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넷은 일상의 시선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